자, 8단원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게 중요했다고 얘기했는데 1학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개념이 1차 함수야. 자, 그래서 1학기는 연립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만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이게 1학기를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오늘 이번 시간 잘 들어보자. 자,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거야.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을 수 있는데 함수가 뭐냐? 함수는 기본적으로 x, y 두 개의 관계를 얘기를 할 거고 x 값이 y 값에 대응되는 거, x 값이 y 값에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 관계,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거의 뭔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한 병에 700원인 주스 X병이면 총 가격이 그때 Y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자, 그럼 표를 설정할 수 있어. 병이 한 개면은 700원이겠지.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두 병을 사면은 1 플러스 1이 있지 않은 이상 1,400원이 될 거고, 세 병이면은 2,1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얘기야. 자, 근데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1, 2, 3, 4 올라가면서 Y 값도 700원, 1,400원 이렇게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지. 하나씩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함수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호를 쓸 건데 어떻게 기호를 쓸 거냐? y는 fx라는 기호를 쓸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갑자기. 자, 이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봐봐. 자, 우선 이제 f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냐 했을 때 fun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 function은 뜻이 함수도 되고 또 기능이라는 뜻도 돼. 그래서 두 가지 뜻도 다 기억해두면 좋아. function은 함수를 말하기도 하고 기능 또는 기능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근데 이제 y는 fx가 갑자기 이게 무슨 모양이냐 싶을 텐데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하나 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로 대응되는 거를 얘기했지. 자, 그래서 내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자판기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자판기를 그리고 있고, 자, 자판기에다가 우리가 음료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음료수가 하나 뭐 이제 여러 개 비치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폐를 돈을 넣지.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누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버튼이 튀어나오면 웃기겠지? 말이 안 돼. 그런 이제 음료수 자판기면 사기니까 이제 신고를 하시고. 자,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버튼 입력을 X라고 생각해 볼게. 뭐라고? 버튼을 X라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통 인풋이라고 하는데 입력값. 그래서 이거를 누르는 거 이제 생각하면 돼. 뭘 입력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 보통은? 하나의 y값이 튀어나오지. 그런 거는 우리가 output, 그거는 결과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된다고? 하나의 음료수가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인데 잘못된 함수는 뭐야? 기본적으로 하나를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안 되지. 그것도 잘못된 함수고, 만약에 두 개가 나와, 음료수가 두 개. 물론 두 개가 나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 럭키잖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자 보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입력한 거 하나에 한 기능을 하는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x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야? 입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음료수가 뭐에 따라 달라? 자판기 기계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이 자판기를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작자 마음이라는 거니까. 자, fx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인풋을 넣겠다 이 얘기야. f라는 프로그래밍에다가 입력값을 넣어. 1번 버튼을 눌러, 2번 버튼을 눌러, 이런 식이야. 그럴 때마다 1번 음료수가 나와, 2번 음료수가 나와, 이런 관계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x값을 어디다 넣는다고? 버튼을 그 프로그램에 넣는다 라는 표현이고, 그거는 뭐랑 같다?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결과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게 y는 fx다 이런 이제 표현이지. 이해되니?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쓰는 개념이니까 한번 잘 정리하고 이해해두면 되게 좋다. 비슷한 예로 하나 더 들어보면 리모컨 예시를 들 수 있어. 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 보통 여기에 이제 1번 버튼에 전원 버튼이 있지. 그리고 이 뭐 옆에 이제 볼륨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기능하는 버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리모컨이 보통 한 버튼에 몇 기능이 들어있어? 한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의 액션만 취하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이거는 리모컨이 잘 만들어진 리모컨은 그래. 그러니까 X 값 하나당 뭐라고? 하나의 기능만 하는 거야. X를 눌렀을 때 이 기능, 또 뭐 A를 눌렀을 때 이 기능, B를 눌렀을 때 이 기능, C를 눌렀을 때 C 기능만 해야 되는 건데, 자, 잘못된 리모컨을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1번을 눌렀어. 그랬더니 전원이 갑자기 켜지고, 근데 전원만 켜지는 게 아니라 채널을 바꿔. 그리고 채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볼륨을 막 올리고 내려. 자기 마음대로 랜덤으로. 자, 그럼 이거는 잘못된 그거지.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막 온갖 기능이 여러 개 섞여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x 하나 입력에 대해서 도출되는 결과가 하나, 이런 거를 우리는 함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x값 하나당 대응되는 값이 없거나 기능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두 개 이상, 아까 리모컨 이상한 거 있지? 두 개 이상의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럴 때는 잘못된 함수 관계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함수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함수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x값에 따라서 y가 하나가 정해진다 그랬지? 그 값 y를 우리는 함수값이라 한다 이 얘기야. 근데 그게 또 이제 fx랑도 같으니까 이제 섞어서 쓸 거야. y는 이제 fx야. 똑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y가 함수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은 x값이 아니라 뭐다? y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fx는 3x다 라고 돼 있으면 x에다가 5를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x가 5일 때 y는 몇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 x 자리에 5 넣어주면은 f, 그리고 x 자리는 그대로 다 5를 넣어줘야 돼. 왜냐면 똑같은 그 문자니까. 그래서 f5는 3 곱하기 5가 되고 15가 된다. 그러니까 x가 입력값 5일 때는 그때 대응되는 y는 1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차 함수의 뜻을 한번 볼게. 자, 1차 함수라는 거는 당연히 1차식을 적어놓고 는 y로 연결되면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할 거야. 자, 이거 복습 삼아서 조금 더 얘기하면 는 0이 되면 뭐라고? 그거는 방정식. 는 0이 되면 방정식. 부등호가 되면은 부등식 이랬어. 1차 부등식. 이렇게 이제 식 하나 가지고도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세 가지 놀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해두면 좋아. 위로 가면 방정식, 밑으로 가면 부등식, 옆으로 가면은 함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정리해두면 좋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에 익혀두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를 해볼게.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기울기가 똑같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고, 자,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바로 이해를 할 텐데, 바로 이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ax라는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이 정비례에서 이제 우리가 그려봤잖아. 원점을 지나는.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고, 거기서 플러스 b 하면 이제 정비례는 깨져. 하지만 이제 평행 이동 관계다 이 얘기야. b만큼. 근데 어디로 평행 이동했다? y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야. 자,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거는 y축은 좌우야 상하야? y축은 상하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b만큼 여기 이제 양수라고 가정하면 위로 올라간 그림은 이 빨간 곡선을 우리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지. 이해되니? 만약에 음수면은 내려가야 돼. b만큼, 그지? 이렇게 직선을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음수면은 내려간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절편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 이제 1차 함수의 기본기들을 다루고 있고, 자, 절편은 무슨 얘기냐면, 절편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떡이지. 그 뭐 절편이라는 떡의 이름이 있어요. 송편 이런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 절편은 아니지만 이제 떠올라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x절편은 뭐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y절편은 똑같이 y축하고 만나는 거를 y절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직선을 싹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게 뭐라고? x절편. 이제 떡하고 이제 만나는 거지. 절편처럼. 그럴 때 이 좌표를 우리는 x절편, y축하고 떡하고 만날 때 y절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특징이 어떻게 되겠어? x절편이랑 y절편은 x축하고 만나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뭐가 좌표가 0이겠어? 높이가 0이니까 y는 0인 좌표가 돼 항상. 자, 여기는 어때? y절편은 항상 좌우 이동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x가 좌표가 0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적인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이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절편 두 개를 줬어. x, y.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이제 y는 2x-6을 그리고 싶은데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보래. 자,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한다? y는 0일 때를 놓으면 y가 좌변에 있으니까 0 넣고 2x-6을 풀면 x는 3이 되지.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게 3,0 x절편을 그리는구나 알 수 있고, 거꾸로 이번에는 x가 0 이제 저 대입해주면 그때 x는 0이니까 y는 -6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다? 0,-6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를 찍을 수 있어. 3,0하고 0,-6하고 그리고 직선이니까 두 점을 그냥 싹 연결해서 이어주면 우리가 1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절편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한번 볼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쓸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런 얘기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 식이 중요합니다. 자, 기울기 외웁시다. 자, 분모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뭐라고? 분모 x의 증가량 분자는 y의 증가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되고, 증가량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이제 기울기는 당연히 한 직선 안에서는 고정돼 있어. 기울기가 막 변하는 직선은 곡선이라고 부르니까 직선이 아니라 직선은 기울기 항상 일정한데, 자, 이걸 한번 볼게. 자, 그래서 기울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x1, y1, x2, y2 있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처음 보면 좀 이제 당황하셨습니까 고객님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2,1하고 뭐 4,4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거 뭔 얘기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분수는 x의 변화량이라 봐도 돼. 증가 2에서 4로 증가했으니까 몇 증가한 거야? 플러스 2 증가한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고 여기는 플러스 3이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x 증가량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몇 증가했는지를 보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서 공식화 시킨 게 이런 건데, 뭔 얘기냐면 이건 2는 어떻게 나온 거야? 분모에 4 빼기 2를 한 거지. 그래서 x 증가량은 두 좌표를 뺀 거야. 그리고 순서는 유지해야 돼. 분모는 y 증가량이니까 4하고 1을 뺀 거지. 그랬을 때 2하고 3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잘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되 순서는 2에서 1을 뺄 거면 밑에도 2에서 1을 빼고 1에서 2를 뺄 거면 밑에도 1에서 2를 빼야 된다. 이런 이제 순서를 잘 해서 분모 분자를 잘 설정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x분의 y는 똑같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그 다음에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그려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y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y절편은 y축하고 만나는 점인데 그럴 특징은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0, 어쩌고 라는 얘기가 돼. y축에서 만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밑에 그림에서. 자, 그럼 이 y절편 하나 구한 다음에 기울기만 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요거 이제 요런 직선을 그려봐라.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 y절편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x에다 0 넣으면 여기가 0이거든. 그래서 일차함수에 이제 스마트한 친구들은 눈치챌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달려있는 애가 뭐다? y절편이야. 얘가 통째로. 항상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뒤에 있는 상수가 뭐라고? y절편이다. 자, 그럼 0,2가 되겠고,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기울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앞에 달려있는 x 계수가 기울기가 돼.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의 뜻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2 증가했다고 보면은 y는 마이너스 3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3 증가는 y 값이 3 감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에서 x 증가량 플러스 2를 해주고 2에서 y 증가량 마이너스 3을 해주면은 그 다음 점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찾았어. 이렇게 2, 마이너스 1로. 그러면은 점점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1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